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마취통증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장영은입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소아마취통증의학회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주제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소아마취 관련 대규모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본 강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소아마취 관련 대규모 연구를 시행하는 리서치 그룹과 그곳에서 시행한 연구를 소개해드리고 각 그룹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소아마취 리서치 그룹을 시작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마취 관련 대규모 연구를 위해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최근은 소아마취 관련 멀티센터 스터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메드 검사 결과를 보시면 2014년을 기점으로 멀티센터 스터디의 숫자가 확연하게 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 마취와 뉴로 디벨롭멘탈 아웃컴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멀티센터 프로스펙티브 ICT인 가스 스터디의 결과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멀티센터 스터디의 장점은 대규모의 환자를 모을 수 있다는 점, 바이어스가 덜 작용한다는 점, 통계적인 강점을 가진다는 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여러 기관의 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 소아마취의 발달은 이런 대규모 멀티센터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로 디벨롭먼트 이외에도 디피컬트 인투베이션, 세이프티, 리저널 아네스테이지아, 세데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리서치 그룹이 활동하고 있고 이런 리서치 그룹의 노력들이 우리의 진료를 더 나은 쪽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소아마취 관련 대규모 연구를 시행하는 여러 리서치 그룹과 그곳에서 시행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아마취학회 SPA 산하에는 12개의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이 있으며 특정 소아마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SPA 산하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인 패디 레지스트리, Wake Up Safe, Pediatric Regional Anesthesia Network, Pediatric Craniofacial Collaborative 그룹 이외에도 Pediatric Heart Network, Society of Pediatric Sedation, Smart Touch 등 다양한 리서치 그룹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각 단체별로 설립 목적과 대표적인 연구 성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그룹은 패디 레지스트리로 2012년부터 소아 환자의 어려운 기관 사건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곳입니다. 패디 레지스트리의 소개를 살펴보면 소아 디피컬트 다이렉트 라링고스코피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퀄리티 임프루브먼트를 위해서 노력하고 디피컬트 다이렉트 라링고스코피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디 레지스트리는 2010년 소아마취 중 경험하는 힘든 인투베이션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모여보자는 이메일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6년부터 이 그룹은 소아 디피컬트 인투베이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좋은 저널에 발표하였습니다. 소아 디피컬트 인투베이션 환자에서 다이렉트 라링고스코피 횟수와 시비어 컴플리케이션의 관계를 발표하였고 이후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다이렉트 라링고스코피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비디오 라링고스코피와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를 통한 파이브 옵틱 인투베이션을 비교하였고 글라이드스콥의 유용성과 한계점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디피컬트 에어웨이 환자에서 뉴로머스큘러 블라킹 에이전트 사용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확인하였고 캐나디안 피디아트릭 애네스테지아 소사이티와 협력하여 코비드-19 관련 소아 환자 기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비디오 라링고스코피의 블레이드 모양에 따른 인투베이션 성공률을 비교하여 5kg 미만에서는 스탠다드 블레이드를 가진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패디 레지스트리에서는 멀티센터 스터디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대규모 연구에 어울리는 주제를 잘 선택했습니다. 소아마취과 의사라면 누구라도 고민할 주제지만 개별 기관에서는 연구가 힘든 디피컬트 다이렉트 라링고스코피를 선택했습니다. 둘째로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에어웨이 확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 사이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내용이 바로바로 레지스트리에 반영되었습니다. 비디오 라링고스코피나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 등 레지스트리를 만들 때에는 대중화되지 않았던 방법도 유연하게 레지스트리에 포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룹은 SPA 산하 웨이크업 세이프 그룹으로 더욱 안전한 소아마취를 위한 퀄리티 임프루브먼트를 목적으로 하여 2006년부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논문은 2014년 웨이크업 세이프 그룹의 시작과 중요성을 소개한 첫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웨이크업 세이프 그룹은 설립으로부터 11년 뒤인 2017년부터 미국 내 소아마취 관련 어드버스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보고를 시작하였습니다. 각각 회복실에서 발생한 카디악 어레스트, 라디에이션 온콜로지에서 발생한 어드버스 이벤트, 라디올로지컬 스터디 중 발생한 애드버스 이벤트에 대한 보고입니다. 두 번째 연구를 보시면 모수가 330만이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각각 마취 중 발생한 투약 오류에 대한 보고, 정규시간이 아닐 때 카디악 어레스트나 사망이 증가한다는 연구, 그리고 마취와 관련된 카디악 어레스트의 85%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연구입니다. 웨이크업 세이프 레지스트리에서는 민감한 정보인 애드버스 이벤트를 대규모로 수집할 수 있었던 특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분모가 수십, 수백만 단위로 엄청 큽니다. 각 기관의 전체 마취 횟수를 같이 수집하여 0.01%라는 비율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기록에 대한 관리가 매우 엄격합니다. 매 기관에서 최소 3명의 마취과 의사가 근본적인 원인을 리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학회 때마다 보고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기관별 회비도 내야 합니다. 셋째로 환자 정보는 익명화해서 관리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다른 기관의 데이터는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없도록 레지스트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넷째로 각 기관별로 IRB 허락을 받고 연구에 필요하면 각 기관별로 다시 IRB에 대응하여 자료를 더 자세하게 리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 참여하는 분들의 노력은 숭고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웨이크업 세이프에 참여하는 기관 중 하나에서는 애드버스 이벤트 보고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Pediatric Regional Anesthesia Network, 프란입니다. 이곳은 소아 부위마취에 대한 모든 재료를 모으는데 특히 부작용에 중점을 둔 레지스트리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프란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지 않아서 프란에서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특징을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프란에서 첫 논문을 발표한 것은 2011년이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은 유럽 쪽에서는 소아 부위마취에 대한 대규모 자료가 보고되었는데 미국에는 소아 부위마취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가 없어서 2007년부터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체 소아 부위마취 관련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보고하다가 레지스트리에 정보가 축적되자 특정 블락이나 특정 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립 후 11년 뒤인 2018년에는 10만 건의 소아 부위마취 데이터를 축적하여 발표하였고 그 이후 국소마취제 용량 등 소아에서 임상시험으로 확인하기 힘든 주제에 대한 결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프란의 결과를 통해서 막연한 개념이었던 소아 부위마취의 안정성이 많이 밝혀지게 되었고 최근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 등으로 소아 통증 조절에서 부위 마취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학회에서 소아 부위 마취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소아 페인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에도 부위 마취를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아네스테지올로지 논문에 포함된 연도별 프란 레지스터리 등록 건수입니다. 처음에는 증가율이 낮았지만 시스템이 안정되고 참여하는 기간이 점점 늘면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축적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데이터를 통해서 소아 부위 마취의 방법의 변화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프란 레지스트리는 다른 곳보다 늦게 시작하는 레지스트리도 잘 관리하면 대단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란의 시작은 유럽보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기록과 한 케이스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와 엄격한 데이터 검증 시스템이 좋은 레지스트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2011년 논문을 살펴보면 기관별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인력이 케이스를 정리하는데 평균적으로 전체 일과 시간의 25%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룹은 크레니오시노스토시스에 특화된 그룹인 Pediatric Craniofacial Collaborative Group PCCG입니다. PCCG는 2011년도 SPA에서 크레니오시노스토시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아마취 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모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미팅에 참여한 의사들은 크레니오시노스토시스 마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기관 레지스트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2년 Pediatric Craniofacial Surgery Perioperative Registry PCSPR을 만들었습니다. PCSPR에는 현재 35개의 센터에서 7,000명 이상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소아 수술에서 유용성을 보인 트란자민 엑시드를 적용하는 연구부터 시작하였고 크레니오시노스토시스 환자의 수술 후 아웃컴을 보고하는 연구로 발전하였으며 데이터가 축적된 최근에는 수혈 요구량이나 수술 후 합병증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PCCG의 연구 결과는 바로 임상마취 현장에 적용되기 용이하였고 다양한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PCCG 레지스트리의 특징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사들이 한 가지 질환에 집중하여 단기간에 뛰어난 성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앞선 그룹들과 달리 이 그룹은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아성형외과 의사,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같이 참여하는 다학제 그룹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술 준비 과정, 수술 방법, 마취 방법, 수술 후 예후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정교한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였습니다. 우리 과의 연구가 수술 중이나 마취 중에 한정되면 인터벤션과 유의한 아웃컴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쉽지 않은데 PCCG는 다학제 그룹을 통해 이런 점을 극복해냈습니다. PCCG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지 결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Pediatric Heart Network PHN입니다. PHN은 나라에서 만든 리서치 그룹입니다. NIH 산하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라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곳이며 소아심장질환에 경험이 많고 수준 높은 진료를 할 수 있는 여러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 참여하고 싶으면 특정 질환의 연구에 참여하거나 5에서 7년마다 공고가 날 때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아심장 환자에 대한 대규모 장기간 팔로우업이 계획된 여러 연구가 진행 중이며 다른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소아심장질환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고 미래의 소아심장 의료진을 위한 장학금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PHN 홈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다양한 소아심장 질환 연구를 소개하고 있고 현재 PHN에서 소아심장 질환에 대해 진행 중인 연구들의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영역에서는 CPB가 필요한 소아심장수술 환자에서 덱스메데토아미딘의 뉴로프로텍션에 대한 페이지 1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PHN의 사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하에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특정 질환군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SPS, Society for Pediatric Sedation은 소아 진정을 위한 그룹으로 리서치 그룹을 넘어서 학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SPS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도 포함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의학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소아 진정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발표하고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인과 의료진이 본인들의 연구 결과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 자료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직종을 위한 소아 세데이션 관련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소아 진정의 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잘하는 기관을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고 인증해주기도 합니다. SPS의 사례를 통해서 리서치 그룹이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홍보, 인증제도 등을 통해서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룹은 스마트터치로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역학 분야 전문가가 모인 Anesthesia Related Neurotoxicity 리서치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소아마취와 뇌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임팩트 있는 연구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스마트토치의 기부 페이지입니다. 규모가 큰 리서치 그룹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듭니다. 레지스트를 유지하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별로 가입비와 회비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이나 학회, 병원의 기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리서치 그룹을 리뷰하면서 공통적인 면도 발견하였고 각 그룹의 특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미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다시 말해서 우리도 저런 리서치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정리해 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클리니컬 프라블럼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다른 의료진과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패디 레지스트리, 웨이크업 세이프, 프란, PCCG와 같은 리서치 그룹은 SPA 학회기간 중에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 미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 문헌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들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한 과제가 결정되면 인력과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리서치 그룹을 조직하고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기 목표로서 비교적 데이터를 모으기 쉬운 주제를 프로스펙티브 멀티센터 스터디로 우선 시작하고 장기적인 목표나 인시던스가 낮은 주제에 대해서는 레지스트리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서치 그룹이 진행하는 정량적 연구를 포함하여 주제에 맞는 모든 케이스를 레지스트리에 성실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리를 고민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정확하게 입력하여 쓸모있는 케이스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임상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레지스트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직한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인력과 시간, 유지비 등 여러 자원을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향적 연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리 구축과 입력, 리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스펙티브 멀티센터 연구는 리서치 그룹에서 참여하는 여러 기관에서 연구 동력을 유지시키고 더 큰 규모의 연구를 계획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구 결과가 단순히 소아 마취하는 의사들 사이의 이슈로만 끝나지 않고 일반 대중이나 정부기관 등의 연구 내용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 홍보와 학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리서치 그룹에 참여하지 않았던 병원이나 일반 대중이나 정부기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규모 면에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에는 더 많은 연구진과 자원이 필요하고 더 체계화된 레지스트리 관리와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반복하면서 리서치 그룹이 계속 진화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우리 학회에 어떻게 이런 점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소아수술이 줄어들고 있고 수년, 수십 년 뒤에는 스터디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덜트 컨제니탈 디지즈의 환자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소아마취의 학문적 발달에 여러 낡은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마취를 하고 싶어도 좋은 연구를 하고 싶어도 식약처의 오프라벨 이슈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힘든 점은 소아마취 통증의학과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 관련 회사,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좋은 연구를 하고 싶어도 연구비를 확보하기가 힘들고 대규모 연구보다는 연구자의 노력으로 각 병원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술장방 마취, 소아진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환자 경험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소아진정은 통증 영역과 같이 우리 학회의 영향력과 앞으로의 영역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티센터 스터디에 유리한 점은 없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소아 환자가 집중되는 환경에 있습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10개의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비롯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면 금방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환자들이 국민건강보험자료를 가지고 있고 교육청이 주도하는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보자료는 활용이 쉽지 않고 교육청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대규모 국민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회 차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의 소아마취 의료 환경에는 개선할 점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소아 정형외과 학회에 중증도 개선 사업에 자문을 드린 경험이 있는데 환자의 수술명에 따라서 중증도가 결정되고 그 자료가 3차 병원의 진료 적정성까지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환자의 중증도는 기저질환과 그에 따른 마취 위험성이 결정한다는 의견을 정리해 보내드렸는데 이 사례와 같이 우리가 소아진료 환경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에서도 소아마취 관련 수가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과 최근 이루어내신 변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변화를 개인의 역량에만 맡기기보다는 학회 차원의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주장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대사지요. 결국 겨울은 옵니다. 학회에서 이런 강의를 기획하신 것도
점점 소아마취 관련 환경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학회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을 각자 도생하며 버틸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뭉치고 힘을 모일지 결정해야 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외국의 사례처럼 수십만 건의 케이스를 가진 레지스트리를 만들긴 힘들겠지만,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주제에 집중해서 노력하면 의미 있는 결실을 언젠가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떠올려 본 분야들을 말씀드리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진정과 수술장애의 마취, 마취와 뇌발달, 지능과의 관계, 고위험 환자 마취, Pediatric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소아 부위 마취와 통증 조절 등이 우리 학회 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